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요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문법은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자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은 거요. 요 프린트 하나 있죠. 이제 오전에 교과를 했던 거하고 같습니다.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교재는 똑같습니다. 이한정직 교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가 문법이든 교과든 1, 2, 3, 4월 달에는 기초 교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교재는 대부분의 이제 기출하고 한 5, 6월 달에서는 실전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책의 비용도 좀 줄일 겸 그래서 한 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이론이나 이런 거는 필요한 내용은 쌤이 프린트를 보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대로 진도를 들어가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 교과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출을 바로 1, 2, 3, 4월 때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론을 할 때 어떤 영역이 출제된 것만 확인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5, 6월에 가서 우리가 기출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응용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7, 8월 때 가서는 어떻게 한다? 바로 많은 게 주제별, 테마별 우리가 실전 문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전과 이론을 병행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론을 병행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제 7, 8월 달까지 가면은 몇 번이 바로 많은 게 우리가 문법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1, 2, 3, 4는 우리가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나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은 1, 2, 3, 4월을 한 것을 기출과 연계시키면서 우리가 실전에 하는 감각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원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잖아요. 영역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것을 이론과 더불어서 또 7, 8월 때는 좀 또 새로 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세미 문제 형태로 우리가 테마형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0원 우리가 기존에처럼 실전 모의고사를 가고 수험은 항상 모의고사는 2단계로 갑니다. 그렇죠. 90원 실전 모의고사를 가고 11월 달은 적중목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선생님 모고를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교수들이 출제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문제를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사들의 문제를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강의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은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강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능 출제를 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유명한 출판사나 그렇죠. 그런 문제를 이제 걸러냅니다. 걸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 10월 달에 특히 9월 달 모의고사는 어떻습니까? 나올 확률이 조금은 적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9월 달에 많은 게 안 나올 문제만 푼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오케이지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걸 이제 검토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임용력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월이나 11월 달에 우리가 대부분 적중 모의고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9, 10월이나 이렇게 7, 8월에 했던 중에서도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걸 집중적으로 그때 이제 실전 문제화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매년 보면 적중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법은 여기 누차 얘기했지만은 뭐다? 자, 임용을 합격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임용을 합격하는데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만점 맞았다고 해서 절대로 합격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용의 합격생의 상위권. 합격생 거의 문법은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합격생은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근데 떨어지는 사람은 문법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문법 때문에 왕창 날아갑니다. 문법을 거의 백지를 내거나 그렇죠? 못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격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문법은 필수 조건이다. 그렇죠? 문법을 완벽하게 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합격에 가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법은 가장 기초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지식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임용에서 가장 많아
퍼펙트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점수를 확보하는 과목이 뭐다? 문법과 고전이라 그랬죠. 자,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명칭을 상당히 중시하게 됩니다. 문법입니다. 법. 법이죠. 그죠? 법입니다. 고전입니다. 이 전자나 법이나 같은 겁니다. 법전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딱 뭐가 갖춰져 있다. 형식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조문이 딱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 형식이 딱 정해져 있다는.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현대문이나 현대문법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과는 예외가 많죠. 왜겠냐? 지문이 자꾸 달라지니까. 그런데 문법은 예문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문도 똑같죠. 그러니까 10년 전의 예문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문법은. 그래서 한 번만 정확하게 해두면은 문법은 안 해도 됩니다. 한 번만 정확하게. 그래서 문법은 우리가 수학처럼.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문학이나 교과는 아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훑어읽기를 하라 그랬죠. 그치? 훑어읽기를. 빨리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반복을 많이 하는 게 훑어읽기에서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좋고 문법은 그런데 훑어읽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문법은 한 번 딱 잡으면은 그 단어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한 번 공부를 하면 그날 완벽하게 외워서 쓸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은 시간을 적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양을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양을 많이 잡으면은 전체 이제 우리 오늘 개관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어문을 한다. 그렇지? 그럼 한 덩어리씩 하세요. 만약에 어문 안에 여러분 뭐 하위 요소가 자, 요 프린트를 보세요. 자, 어문 안에는 바로 뭐예요? 어문론에는 뭐 보세요. 자, 어문론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문이 있고 어문 체계가 있고 어문 변동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문과 변이음을 하든지 어문체계 자음과 모음을 통째로 다 하든지 어문 변동을 통째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문 변동 구개어만 하다가 그랬잖아요. 교체하다가 뭐 탈락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문 변동 전체를 한꺼번에 하란 말이에요. 공부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도 어문을 통째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까 여러분 문법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학습이 상향식이죠. 선조적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걸 모르면 위에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거 밑에 걸 정확하게 알아야 위에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상향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은 바로 뭐예요? 딱 잡으면 한 덩어리를 통째로 완벽하게 외워질 때까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오늘 어문을 한다. 그러면 계속 어문을 해서 그렇잖아요. 저녁에는 어문이 완벽하게 외워서 써질 때까지 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하는 날은 다른 과목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처럼 뭐하나 교과든 문학이든 그냥 그치 5분 10분 그냥 쭉 배웠던 거 한번 뭐 제목만 훑어볼 수 있도록 문법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법은 겉만 좀 할 때가 넘어가면 또 모르고 또 모릅니다. 알겠죠? 문법은. 그러니까 교과 과목마다 공부하는 특성이 달라야 됩니다. 특성이,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질이. 그러니까 문법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법조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근데 이제 그것을 선생님이 이제 암기하는 데도 방법이 있겠죠. 그죠? 법이니까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법도. 그러니까 법도 그걸 이제 선생님이 제시를 해줄 겁니다. 제시를 해줄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초를 할 때는 완벽하게 외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문법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합격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문법 잘하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기본입니다. 임용에서. 고전문학과 문법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임용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학생들은 뭐예요? 문법과 고전문학을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떨어지더라도 고전문학과 문법은 퍼펙트하게 맞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무조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잡히면은 뭐야? 계속 그렇죠.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 점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을 해서 내년에 재학생 가서 합격 특강을 할 때는 2학년, 3학년 때 재학생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뭐예요? 문법과 고전문학만 많은 거예요. 달달 외워놨고 4학년 때
준비하면은 4학년 때 무조건 합격합니다. 2, 3학년 때 그것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법과 고전문학은 풀세트로 하고 처음 하는 사람, 원래 초수들은. 그 다음에 교과나 현대문학은 선택을 하세요. 100%는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공부를. 그러면은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 자, 이야기했죠. 과목당 몇 문제 나옵니까? 7문제입니다. 맞죠? 22문항이니까 7, 8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항 8. 그렇잖아요. 7, 8입니다. 그러면 실제 7, 8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6, 8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법이 6개. 그렇죠?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형태죠. 이제 문학이 논술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많은 게 어떻습니까? 8,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학이 6개로 배점으로 가니까. 총점으로 갑니다. 알겠죠? 총점으로. 총점이 골고루게 가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8개로 나온다고 칩시다. 짝수로. 8개로 말하면 우리가 영역이 몇 개입니까? 문법 안에는 문법 구조입니다.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문장론이죠. 의미론, 화용론. 의미론, 화용론 합해서 한데 나올동 말동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뭐예요?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문장론에서 계속 2문제씩 나옵니다. 자, 그거는 중세든 현대문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현대문을 완벽하게 잡지 않은 이상은 중세 건드리지 마세요. 알겠어요? 중세를 지금 잡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문이 퍼펙트하게 되면은 그때서 중세를 시작하세요. 중세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그거는 해도 완벽하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문을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중세를 하세요. 중세를. 그러면은 중세하고 현대문, 중세나 현대는 많은 거야. 통시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죠? 통시적 고찰이기 때문에 현대문을 알면은 다른 거 같은 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조건만 찾아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쉽다. 중세를 건드리지 마세요. 중세를 건드리지 마. 중세는 어려울 때로 가도 됩니다. 알겠어요? 불안해하지 말고. 중세 그거 안 맞아도 정중사다 모르면 버리세요. 버려라 이 말입니다. 버리라니까 오늘 중세 뭐 하는 거예요? 문법 수생은 저 미친 새끼 그렇잖아요. 중세 구문법 전공을 안 하니까 현대도 안 되는 판에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건드리면 안 돼요. 시험은 이것저것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건드려. 할 수 있으면 하래. 누가 할 수 있는데 버리라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역량이 안 되면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합니까? 나올 걸 선택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올 걸 선택. 그러면 중세하고 현대 문제 어느 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현대가 높잖아요. 그 다음 중세, 현대 중에 어느 게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현대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쉬운 거부터, 나올 거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분야를 이제 중세하고 그러면 그 선택해놔놓고 나올 확률이 높은 중세, 이제 현대 문법을 정해놔놓고 그거와 관련된 중세만 비교해서 하란 말이에요. 선택해서. 중세 다 하지 말고. 그러면은 중세가 딱 해야 될 범위가 정해져 있다. 자, 작년처럼 바로 많은 거예요. 음도, 군도. 그건 미친 문제죠. 그렇죠. 저질 문제 중에 상저질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서 임용해. 그렇잖아요. 그는 우리가 문법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다가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문제가 빠졌겠죠. 화작에서 빠지고 나니까 갑자기 그렇잖아요. 끼어 맞추려니까 하나가 없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돈 받아 먹고 그렇죠. 대충 땡땡 치다가 그렇죠. 시간이 돼서 줬거나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형태인데 물론 변명은 하겠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 문학을 하고는 중사를 기초부터 알아야 된다 하고 헛소리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어쩌다 보면 그런 기본이니까 우리가 그는 문법을 안 해도 중세를 안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전 운문을 했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고전 운문을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을 써. 그런 변칙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주류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돌출변은, 그런 또라이들은 그거는 예외입니다. 알겠죠? 예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그거는 이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또라이 문제 맞추려고 구석에 처박힌 거 건드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시험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시험은 항상 정통적으로 보표 국가시험입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국가시험이고 교수들은 그래도 선택받은 선은 그래도 그 해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거는 바로 자기 출제 문제가 평생 남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끔 여러분 보면은 출제 교수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 논문 봐야 되는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논문 내는 교수가 어른 또래가 있습니까? 그거는 또래 같은 짓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학교 선생님도 이제 그 학교 교내 시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족보들 해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 괜히 그런 시간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을 한 번 더 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거 하면은 자꾸 부추기세요. 야, 그거 나온다 하더라. 우리 교수가 이야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분위기를 몰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떨어져 주면 나는 붙잖아요. 자꾸 부추겨. 그렇죠. 야, 진짜 나온다 하더라. 그렇죠. 부추겨가지고 자꾸 보게 봐. 그리고 또 책 하나 더 얹고. 그처럼 책이 이런 것도 있더라. 그렇지. 이거 꼭 본다. 이러니까 막 얹어줘요. 막, 리스트를. 그렇잖아요. 응? 리스트를 만들어가. 막 올려줘요. 그럴싸하게. 그러면 그거 다 본다고. 그렇죠. 7점 모의고사 막 쫙 날아간단 말입니다. 좀 너무 그럼 좀 저질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국가시험 내는 사람은 그렇게 허투른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목가처럼 양심이 없는 인간들도 있죠. 저 학교 학생 붙이려고 그냥 이기죠. 이제 과 지금에 학교 규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때문에 이제 짓고 하는 사람도 있죠. 목가들 그런 몇 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되고. 자, 중요한 거는 문법은 많은 거야. 기초, 현대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됐죠? 현대 문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문법은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교과가 똑같습니다. 자,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예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가 똑같습니다. 훑어읽기를 통해서 전체를 파악합니다. 이 문법. 자, 문법은 여러 가지 단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과서를 여기 한번 볼까요? 단원이 있습니다. 단원이 있는데, 자, 그 단원을 이제 한번 우리가 보면은, 목차를 한번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까요? 목차를 한번 쭉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기 이제 보세요. 거기 이제 언어의 본질부터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실제로 우리가 언어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절대로 나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원별로 보면은 자, 교재 보면 18쪽에 있죠. 국어와 암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어암 사이에 이 부분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중세 국어의 특질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의 역사, 이런 게 전부 다 뭐는 게 우리가 중세 문법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뭐다? 바로 이제 우리가 52쪽 붙어 있는 뭐예요? 국어의 구조입니다. 구조. 알겠죠? 구조. 자, 이 국어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프린터에 여기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국어 구조입니다. 우리가 교과를 할 때도 뭐만 본다? 내용 체계를 보라 그랬죠. 그죠? 내용 체계. 교과서의 전체 체계입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는 게 뭐라 그랬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개념 구조도를 보면, 목차를 보면 뭐 한다?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바로 말, 그게 전부, 자, 우리 교과, 문법을 하더라도 교과처럼, 문법도 교과죠. 알겠죠? 문법도 교과입니다. 국어 안에 문법이 있고 문학이 있잖아요. 독서가 있고, 그렇죠? 화법이 있고, 작문이 있고, 듣기, 말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교과 중에 문법이란 내용으로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교과 중에 문학이라는 내용, 제재를 가지고 수업하는 겁니다. 문학이 별도가 아니고 문법이 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용 공부는 그랬잖아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 전공은 아닙니다. 선생님 문학 전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생님 문법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목을 따로따로 하니까 그것이 별개인지 생각하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문법 지식을 뭐로? 아까 말했던 교과나 문학에 응용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응용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자, 구조독서, 독서를 그렇잖아. 과정 구조독서를 하면은 뭐를 알아라 그래서 아까 구조이론 시험 나왔듯이 담화표지죠. 담화표지는 뭘 보고 한다? 그렇죠. 연결어나 개념어나. 그러면 연결어 중에는 뭐예요? 접속사나, 그렇지? 접속부사나, 지시어나, 조사나, 의미를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그는 문법 지식이 뛰어나면 아주 쉽다는 겁니다. 시의 어조를 하면, 우리 수요일로 했죠. 그죠? 시의 어조를 하면 뭘 알면은? 시의 어조는 어디에 따라 달라진다? 어조는 어말음이죠. 그러면 어말음의 변화는 문법의 종결 표현을 잘 알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종결 표현을. 이번에 용언에 뭐 하는 거야? 명령형 용언에 그랬잖아요. 활용이 나왔듯이. 그러니까 종결 표현이라는 지식을 외우는 것은 문법입니다. 그것이 문장에서 시에서 어떻게 쓰여서 어떤 정서와 분위기를 주는 것은 시입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감탄형이니까 뭐 하는 거야? 어떤 거야? 자기의 감탄을 나타내는 겁니다. 청유니까 뭐 하는 거야? 기원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뭐뭐 하세, 보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뭐뭐 하세, 뭐뭐 하세. 뭐야?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시로 그 용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청유한다는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청유는 바로 뭐야? 그래서 청유는 뭐야? 배웠잖아요. 문법 지식은 뭐라고 배웠어요? 청유는 명령하고 다르게 뭐가 있다? 그렇잖아요. 뭐 하는 거야? 화자와 청자와 동시에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권하는 거고. 자신한테 하는 거는 뭐예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유형을 썼다. 뭐뭐 하자, 뭐뭐 하세는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남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유문의 특성 때문입니다. 명령문은 뭐가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청자한테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청자한테 하니까 뭐를 뭐야? 강하게 뭐 하는 거야? 그랬잖아. 명령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뭐야? 핍박하거나 그렇죠? 누구한테 뭐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법의 속성을 알면 이해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법을 단순한 지식으로 문법 푸는 데만 알고 있으니까 교과와 그렇잖아요. 작문과 뭐로? 독서와 그렇지? 화법과 그 다음에 뭐로 그래? 문학으로 응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문법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있는데도 응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짜증이 나서 문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문학이 쉽고 교과가 쉽단 말입니다. 문법은 외운 거니까. 그렇잖아요.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과는 우리가 합격이 되려면 총합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지? 어느 한 과목을 잘해서 붙는 게 아닙니다. 총합이 높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까 했잖아요. 국어는 뭐야? 교과와 문법과 문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 공부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이 통합 한 과목씩 듣는 것보다 전체를 들으라는 겁니다. 전체를 들으라 이 말. 그래서 자꾸 선생님은 전체를 들으면은 뭐야? 좀 싸게 하고 그렇죠. 물론 한 과목 듣는 비싸지만 따로따로 한 과목 듣는 비싸게 합니다. 비싸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바로 뭐야? 한 과목만 들어가지고 합격할 확률이 낮습니다. 낮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뭐로 생각해요? 나는 이건 잘하니까 이것만 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 잘하는 게 1년 동안 붙어있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강의를 들으면 그래도 일주일마다 매일마다 관리를 받잖아요. 관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관리를 받으니까 그것을 뭐야? 듣고 앉아도 뭐가 되나? 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게 들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할 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많아. 내가 집에 별도로 가서 공부할 것을 세이브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겁니다. 확보를 해준다. 여러분만 그렇게 공부를 해야 1년 안에 빨리 승부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과목 많은 거야. 안 들어가 비용 줄이는 것보다 1년 많은 거야. 먼저 합격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렇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생, 정신적인 비용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적게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할 때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한꺼번에 해서 몰아서 투자를 하란 말입니다. 찌줌찌줌하면 끝이 없습니다. 찌줌찌줌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뭐든지 쏟아서 올인을 하란 말이에요. 올인을 하라. 그렇게 해놔놓고 전체를 흐름을 다 잡고 난 후에 이제는 자기 상황별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선택하다가 나중에 오지 말고 뭐든지 현대사회는 초장에 올인을 해서 하는 거야. 모든 걸 익혀야 됩니다. 틀을 잘 잡아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는 뭐가? 농사 짓는 방법이 뭐야? 무조건 땅만 파면 됩니다. 그렇지? 땅 파서 씨 뿌리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근데 지금은 농사 땅에 꽃갱이 가지고 파서 그랬죠. 거기 땅에 심고 익은 사람은 제일 가난합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 가서 일하지만은 제일 가난합니다. 어떤 놈이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맨날 그치 눌리는 놈이 현대는 제일 부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설 잘 해놔놓고 뽀뽀뽀 눌러 집에 앉아서 그렇지. 쭉 열어라 눈 온다 그치 닫아라 그치 햇빛 난다 열어라 지 혼자 다 합니다. 그런 사람이 분홍이 되고 자랍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니까 기계화 사회니까 옛날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공부하는 놈이 제일 불행한 겁니다. 처박혀서 앉아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놈이 제일 미련한 무조건 땅 파고 땅 실어가 그치 그래 땅에다 그저 뭐 옛날 농업 하는 놈이 제일 가난하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걸 심든지 그치 거기다 시설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특작을 종류를 바꿔야 대박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거예요. 그냥 지가 먹고 살기는 있습니다. 지가 먹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 반전을 할 수가 없다. 반전이 안 된다. 신분 상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현대사회니까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니까. 그러니까 시험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선생님은 강조를 시킵니다. 그게 인식을 못하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세요. 자, 전체 이제 우리가 문법 구조입니다. 문법 구조이라면은 뭐냐? 이게 상이어입니다. 그죠? 이 하이어는 같은 영역에 있는 게 바로 뭐야? 어문론, 형태론, 뭐 하는 거야? 통사론, 그 다음에 뭐? 의미론, 보다 뭐 화용론. 이렇습니다. 맞죠? 형태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출제된 거는 2014학년도 뭐 하는 거야? 그렇잖아. 반의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화용론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화법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법하고 같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주종이 여기서 출제가 된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뭐하나? 모든 문법이든 문학이든 교과든 뭐라 독서라 그랬죠? 독서에 뭐 하는 거야? 고급절은 뭐 하는 거야? 상위 독서 뭐 하는 거야? 교수학습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다?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하는 최고의 독서법은 뭡니까? 바로 KWL이죠? 맞나요? KWL은 뭡니까?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이 중에 알고 있는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알고 싶은 게 뭐냐? 그 다음 공부한 게 뭐냐? 이걸 항상 공부하고 나서 확인하세요. 나는 뭐를 알았는데 뭐를 알고 싶어서 공부했다. 그럼 단어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라. 정리하란 말입니다. 정리하라. 자, 오늘은 여러분 뭘 합니까? 자, 문법이다. 그치? 자,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럼 오늘은 알고 싶은 게 뭐다? 이제 백지라고 칩시다. 그치? 문법의 전체 많은 거야. 개관과 흐름을 안다. 그치? 문법이 어떻게 짜여진지를 안다. 이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가야 되면 이제 어느 단원이 중요하더라. 그치? 중요도가 중요하니까. 중요도에 집중해야 되니까. 시간 비율을. 중요한 거는 다른 거에 배를 투자합니다. 2배, 3배. 이름을 2배 투자할지, 3배 투자할지, 4배 투자할지를 선택을 하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가 분배를 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영역은 계속 2문제씩 나오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세가 걸리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알겠죠? 현대부터 퍼펙트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이제, 그 다음에 이 단계는 1단계고, 이제 2단계를 알았으면 되겠지? 이제 자꾸 우리는 구체화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 시험은 뭐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은 예문이 나오니까. 예문은 뭐 하는 거야? 사례죠, 사례. 그지? 우리 최근 사례나 예문은 제일 뒤에 붙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뭐야?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뭐냐? 위로 추적해 가는 겁니다.
답이. 알겠죠? 그래서 상하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 영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 형태가 나오는데 그 예문이죠. 그걸 뭐 하는 거야? 상위 구조로 분류로 나누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 그냥 나누는 거예요. 외우는 것도 아니면 그치 있는 거 나누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쉽잖아요. 위의 구조로 그냥 나누는 겁니다. 요 놈은 A가 여기 있다. 그치? A, 그렇잖아요. 1번은 A에 있고 2번은 B에 있고 3번은 C에 있도록 그냥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과도 했지만 무조건 이 서답형에서는 뭐나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유형. 알겠죠? 종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다 보세요. 문법 구조는 몇 종류가 있다? 5종류입니다. 됐나요? 이거는 이야기했죠. 아까 교과할 때처럼 인지하면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촥촥 입에서 그냥 축축 나와야 됩니다. 그거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기려면은 남보다 먼저 뱉어내야 됩니다. 게임은 상대성이니까. 시험은 상대성입니다. 아는 게 중요하고 남보다 누가 빨리 정확하게 뱉어내느냐.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내가 아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누가 빠르게 정확하게 뱉어내고 쓰느냐. 이제 지금은 아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이제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뱉어내도록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아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야? 그 다음 한 단계 해서는 그 다음 단계 갑니다. 자, 어문에서 이제 말이야. 크게 3개씩 합니다. 맞죠? 어문에 대한 이야기. 어문가. 그러면 어문은 뭐냐? 어문 안에 쓰면 이제 우리가 뭐야? 그렇죠? 우리가 뭐 어문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음절입니다. 그렇잖아요. 음과 운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변이음입니다. 변이음이 출제가 된다. 출제됐죠? 자, 그게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거죠? 어문과 변이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한다?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어문체계입니다. 어문체계에 대해, 자음체계에 대해서 나왔죠? 기평에서 나왔었잖아요. 조음 위치. 그럼 자음체계 기준이 있죠? 뭐든지 쫙 나오면 기준이 따라야 됩니다. 종류가 달라. 변이음도 종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딱 알아둡니다. 우리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분포 있죠? 그거 딱 떠올려야 됩니다. 자음체계, 모음체계. 이게 가장 문법은 이야기했잖아요. 어문을 모르면 뒤에 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문을 완벽하게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뭐다? 어문체계를 많은 거야. 그림으로 도형에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서술형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서술형으로 쓸 수도. 그러면 기준이 많은 거예요. 좋은 위치, 좋은 방법의 기준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문법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순서도 바뀌도 안 됩니다. 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순서대로.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문법을 할 때는 뭐나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차근차근하게 한 번에 손잡으면 그걸 그날 뿌리를 뽑아라. 알죠? 뿌리를 뽑아라. 그래서 완벽하게 몇 번 반복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문법은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실제로 문법은 뭐나 1, 2, 3, 4월 달만 하면 여러분 다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선생님, 내가 그거 보면 문법을 1년, 2년 듣는 거 보면 기도 안 차더래요. 문법은 판서로 적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겁니다. 알겠어요? 외우는 겁니다. 지식이 100%이기 때문에 거의. 문법은 외우면 됩니다. 단 외우는데 어떻게 외운다? 체계적으로 외우라. 문법은 반드시 어문의 형태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조건. 알겠죠? 문법 어문에서 만나면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외우는 겁니다. 단 외워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조건을, 시험이 조건을 내니까. 조건을 내니까. 시험은 채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채점을 위해서 조건을 외운다. 그러면 자음체계 모음을 나누는 기준이 있죠. 자음을 나누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완벽하게 알아놔야 뭐를 알 수 있다? 어문 변동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문 변동을. 어문 변동은 말 글자 그대로 어문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어문이 위치가 다른 게
그렇잖아. 바뀌는 겁니다. 다른 있던 게 이게 같아지든지 같은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같아지는 게 많겠죠. 다른 위치에 바람 나 있던 놈이 같은 위치로 오면 바람이 편하죠. 다른 데 있으면 바람이 어렵단 말이야. 입이 회가 돌아가는 게 다르니까, 입 벌리는 게 다르니까 바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문 변동은 바람이 편한 쪽으로 자꾸 붙는단 말이야. 끼리끼리 붙는단 말이야. 맞죠? 우리 친구도 많아. 편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 명 있으면 불편하면 그 사람 빼고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문 변동은 그런 겁니다. 편한 사람끼리 모인단 말이야. 편한 사람끼리. 그게 바로 뭐야? 같은 위치끼리, 같은 모양끼리 모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치와 모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좋은 방법, 좋은 위치. 맞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뭐다? 그렇죠? 뭐예요? 높이, 전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입술 모양, 그렇잖아요? 그 기준입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자, 그게 이제 됐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어문체계입니다. 맞나요? 어문체계 안에, 어문체계 딱 하는 순간 또 밑에 종류가 떠올라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했죠. 종류죠? 우리 법이라는 것은 상위 기준이 있으면 다음 또 기준이 있고 또 여기 기준이 있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문법도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모든 공부는 그래. 이게 전부 뭐다? 개념 구조도입니다. 개념 구조도. 자, 여러분 이야기했죠. 개념 구조도를 그릴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그리지 말라 그랬죠. 뭐 한다? 완벽하게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입으로 달달달달 외워서 뭐 하는 거야? 혼자 다 적그리 쓰실 때까지 필기하지 말고 그리지 마세요. 요점 정리도 하지 말고 사고구술로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냥 입으로 외우란 말이야. 알겠죠? 연습장에서 그냥 외우고 단복에서 외우고 그게 입에서 완벽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종이를 내놔놓고 뭐하나? 또 숙달이야. 그러니까 연필을 탁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이 없이 쫙 한꺼번에 한 번에 써질 때까지 또 써라 이 말이에요. 왜? 시험은 아는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서답형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손이 잘 안 따라갑니다. 시험 쳐봐서 알지만은 이게 따로 노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야? 생각과 손이 같이 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밖에 없어요. 반복입니다.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렇죠? 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손이 같이 노는 겁니다. 그렇잖아. 나 지금 뭐 한다? 그렇죠? 칼을 가지고 단무지를 쓴다. 이야기하면서 단무지 쓰는 겁니다. 그렇지?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같이 노는 겁니다. 그게 왜 하는 거야? 머리로, 그렇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연습을 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같이 노는 거예요. 다른 건 그러면 어떤 환경에 접해도 그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인들 보세요. 주변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쓰고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끄럽게 하고 아무리 다른 미션을 줘도 똑같이 이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합격을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똑같은 점수가 나온다. 점수가 들쭉날쭉 그러면 지점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시험을 모의고사를 치는데 최고점과 최하점이 나오면 자기는 항상 어디를 계산하라? 최하점을 계산하세요. 알겠죠? 최고점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최고점을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수험생은 항상 시험을 딱 모의고사 치는데 최하점이 나오면 내 점수는 그 점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계산해. 그러면 그 점수보다 위에 나오면 대박이고 나는 항상 거기를 기준으로 준비를 합니다. 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니까. 그것만 대비하면 떨어질 염려는 없죠. 그죠? 그거부터 올라가니까. 최고점을 하면은 뭐야? 그게 안 나오면 주창락이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모의고사를 치고 준비를 할 때는 최하점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최고점을 자기 거라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왜? 자기 위안, 자기 합리화. 그게 좀 위안이 되고 편하니까.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거는 감정적인 시입니다. 현실입니다. 시험은 현실입니다. 알겠죠? 그걸 생각하라. 자, 그 의식부터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자, 세 번째가 뭐야?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공부한 사람은 알잖아요. 이제 1년 문법은 그래도 기본은 돼 있으니까. 어문 변동이죠.
자, 어문병동도 2층구 가정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 있고 우리가 2층구 개정과정에 된 게 있습니다. 개정과정을 어떻게 분류했어?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뭐야? 꽃소리 법칙. 그렇죠? 자음변동. 그렇잖아요. 그 다음 구기화 등등 개별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동도 바로 뭐, 자, 여기 변동도 뭐로 나누면 체계가 자음 모음이 됐지만은 자음 변동, 모음 변동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음은 자음끼리 변합니다. 모음은 모음끼리 변합니다. 그런데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변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나왔던 구개음화입니다. 그래서 구개음화를 제일 먼저 합니다. 어문 변동을 하면. 구개음화를 제일 먼저 합니다. 확률이 제일 높단 말이에요. 자음과 모음끼리도 교차되어 있고 많아. 통시적으로도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기가 제일 좋다. 즉 조건 만들기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조건 만들기가. 그래서 구개음화가 여러분 말은 뭐예요? 서답형 모의시험에도 구개음화를 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기출문제 구개음화 여기 뒤에 한번 들춰보세요.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97년도부터 쭉 보면 제일 많아요. 문법은 뭐야? 제일 많이 나오는 놈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나옵니다. 알겠어요? 기출에서 그게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나왔고 문학도 우리가 수요일 날 때 한번 봤으면 자, 작년에 여러분 뭐예요? 문학에 많은 거예요. 논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시에 뭐 나왔어요? 외우고 있죠? 그럼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시험 안 친 사람은 모를까? 시험 친 놈은 그걸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나간 것을, 자, 여러분 보세요. 시험 언제 쳤어요? 12월 며칠 쳤어요? 5일. 지금 얼마 지났어요? 한 달? 오늘 며칠이야? 20일. 그러면 한 달 많은 거야. 오늘 20일이니까 15일.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야? 30일, 45일 지났습니다. 45일 지나서 여러분 시험 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쳤잖아요. 고도의 점성 집중을, 고도의 정신 집중을 해서 친 내용도 45일 지나니까 모르는데 지금 하는 거 12월 달 알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지나간 것을 놓치면 무조건 나는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오늘 1월 달에 배운 걸 오늘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기억 안 나면 뭐예요? 떨어져. 한 것을 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공부한 것을 배웠다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모습에 내 눈으로 입으로 내 손으로 쓰이지 않으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딱 보세요. 12월 뭐야? 5일날 친 거 지금 기억 안 나잖아요. 뭐가 나온지. 얼마나 90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쳤습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친 것도 지금 기억 안 난다. 그럼 지금 배우는 거 어떻게 기억나면 12월 달까지.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사고를 잘 생각하세요. 선생님 하마대 어느 천년에. 그래서 온 게 2년, 3년, 4년, 5년입니다. 그래서 온 게. 그러니까 나는 배우고 지나간 거는 어떻게든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하세요. 기출은 무조건 알아야 될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출을 많은 거예요. 자, 선생님이 사고가 그겁니다.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쳤어. 못 쳤다. 했습니다. 그렇지? 그럼 못 쳤으면 바로 공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내년에 내가 원래 다시 임용을 안 보고 다른 걸 하겠다면 안 봐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떨어졌지만 시험을 못 쳤지만 내년에 다시 임용을 할 거다 하면 뭐 하는 거야? 돌아서서 완벽하게 외우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외워. 따끈할 때 외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머리 다 식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천년에 합니까? 어느 천년에 합니까? 뭐가 나온지 모르는데. 근데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 김강규에 많은 거야. 희미한 옛사랑의 노래 문학 기출을 보세요. 나왔단 말이에요. 문학 기출 나와 있습니다. 김소월에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정로루, 산유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같은 시니까. 산유화든 정로루는 같은 거잖아요. 시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기출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종전도 나왔습니다. 옛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야.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온 놈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라 이 말입니다. 중요도 평정이잖아요. 안내를 해줬잖아요. 강사의 도움을 안 받고도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 벌써? 기출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필수 교재가 뭐다? 교육과정
해설서, 기출, 그 다음 교사용 지도서 3명입니다. 임용을 합격하고 싶은 그 3개를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니세요. 지금 뭐 없다. 그러면 뭐야? 그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건 원래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세를 바꾸세요. 항상 가방에 그거는 뭐야? 항상 내 수 공부하면 언제든지 펼쳐서 볼 수 있게끔. 언제든지 펼쳐요. 그게 필독서니까. 다른 개론서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이 책도 많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책도 많은 거예요. 지금 진도를 같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필독서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세계는 항상 어떤 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가방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거워도 들고 다니세요. 무거워도 들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응? 무거워도. 요즘 학생들은 보면은 뭐나 사물함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 애 새끼도 지금 이제 고3 해서 시험 쳤는데 이 새끼가 뭐 오늘도 갑자기 뭐 하다 그러죠. 교과서 가져봐 이러니까 없는데 이러. 어디 있어? 학교 뭐 하는 거예요? 사물함에 있다. 그럼 보고 싶을 때 어떻게 봅니까? 공부하다가 보고 싶으면 그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시험 치면. 그러니까 막 개박살 났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다음 그렇게 개박살 나도 또 나중에 뭐 시험 칠 때 보죠 이러면 무거워서 미친 새끼 뭐 마치 힘도 센게 그렇죠. 내보다 힘도 센게. 그런데 이 말입니다. 기본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기본 자세가. 들고 다니라 이 말입니다. 항상 여기뿐만 아니라 그렇지. 다른 거를 놓고 가더라도 그것은 항상 볼 수 있도록. 필독서니까. 그것이 옆에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걸 잘 보죠. 자, 그럼 됐죠? 우리가 뭐예요? 유문현상이 셋입니다. 자, 책에 됐죠? 그러면 여기로 갑시다. 형태로는 갑시다. 형태로 가면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형태소입니다. 맞죠? 형태소와 뭐가 다릅니까? 이형태입니다. 자, 요거 똑같습니다. 어문과 변이형. 법책이니까 똑같아요. 형태소와 뭐예요? 이형태입니다. 자, 2013학년 4학년도 변이형이 나오니까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이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강조해서 이형태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시험은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변이형보다는 어디에다 집중을 한다? 이형태를 한단 말이에요. 이형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한 문제 맞았잖아요. 선생님,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중세로 나왔대.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단어 찾는데, 그렇잖아요. 이형태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형태에 또 종류 있잖아요. 뭐든지 종류입니다. 알겠죠? 말하면 탁탁 종류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돼 있는지를 보세요. 문법은 항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위 구조로 탁탁탁탁 돼 있으니까. 이게 예외가 없어요. 법이니까. 예외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예문을 가지고 여기 끼워 넣는 겁니다. 이 종류에, 이 종류에, 이 종류에, 이 종류. 그렇지? 그냥 분류만 하면 돼. 예문 가지고.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문법이.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그걸 1년, 2년, 3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2년, 3년 듣고 보면 나는 꼭지 돌아보니까 저 인간이 저래가지고 무슨 임용학거든요. 선생님, 저 문법 2년 듣는데 미쳤나 또라이 중에. 그렇잖아. 그치? 그거 내한테 돈 갖다 주지. 그치? 그러면 내가 6개월 만에 그냥 100점 맞게 해줄 텐데.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됐죠? 그 다음 뭐예요? 자, 이제 그대로 외워봅시다. 그대로 이제 잡히죠? 지금 그냥 요거는 그냥 털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형태소, 이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 이 자음 체계가 어문 체계가 있듯이 얘는 뭐예요? 단어 형성법입니다. 맞죠? 단어 형성법입니다. 여기는 어문이 음절이 되려면 뭐예요? 어문 체계를 알아야 되죠. 여기는 단어 형성법입니다. 단어 형성법 뭐예요? 단어 단위로는 형성법이 없죠.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형태에서 이제 종류, 단어의 이제 유형이죠. 단어의 유형과 뭐야? 형성. 그러면 단위로 있고, 복합어가 이제 복합 안에 뭐냐? 합성법이 있고, 파생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파생법과 학성법이 있다. 자, 그러면 뭐야? 파생어는 출제가 됐단 말이야. 2번이나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파생어가 제일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죠. 몇 때문에? 파생어 뭐냐? 그렇잖아요.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사가 붙어서. 그렇잖아요? 형식 형태소가 붙어서. 형식 형태소가 많아 적어? 많잖아요. 실질 형태소보다 많단 말이에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우리말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앞에 국어와 뭐야? 사고, 국어 이제 역사, 형태 알잖아요. 우리는 형태상 어디에 언어에 속합니까? 그건 개통상이고. 알타리 무는 개통상이고. 그렇잖아요. 형태상 뭐예요? 교차갑니다. 전 세계 언어는 세 개로 나누죠. 형태상. 뭐예요? 고리버, 교차거, 부차거.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무식하기는. 굴절어. 맞나요?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교차거. 교차거는 뭐가 붙었습니까? 붙는 거는 뭐야? 조사나 어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뭐야? 비빔밥처럼 붙이면 됩니다. 뭐라도 붙이면 됩니다. 막 그냥 섞으면 그냥 막 별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적 사고력이 뛰어납니다. 옛날부터 합성하는 거니까 세종할배가 참 잘 만들었죠. 그렇죠? 사고력이 뭐라도 붙이면 새로운 게 나옵니다.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뭐야? 어릴 때부터 수천 년 동안 그렇지. 수백 년 동안 그 붙이고 쓰고 하니까 저절로 창의력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뭐야? 아주 뭐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뭐야? 거의 달인이에요. 외국에 갖다 대면 많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 가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천재끼리 모이니까 지금 개박살 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가면 멍청한 거 많죠? 외국 나가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그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던 중고등학생들 뭐야? 미국 가면 유학 갔는 많아. 수석했다 그러고 그렇지. 장학금 탄다 그러고 이 또라이가 그렇지. 제일 밑바닥에 있던 놈들이. 거기 가서 그렇지. 의대 갔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뭐 로스쿨 갔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 가면 어디 가지도 못할 놈이. 그게 바로 많은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형태 자체가. 그 갔으면 여기는 아까 말해요. 우리는 턱 먹고단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꼴찌를 해도 그거 가면 1등 하는 겁니다. 집단 자체가 우수하니까. 그렇게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살아남는 생존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여기 몸담고 있는 이상은. 티 나가본 거 많은데 못 나가니까 여기서 배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처럼 파생법이 이제 그건 제일 중요한. 그게 왜? 파생법 아까 뭐가 붙어? 접사와 의미가 붙으니까. 그렇잖아요. 형식 형태가 붙으니까. 그게 접두사가 붙을 수도 있고 전미사가 붙을 수도 있고. 그게 출제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조건이 많으니까. 그럼 나와도 또 나오니까 하란 말입니다. 그럼 뭘 보고 하는 겁니까? 파생어는 일단은 기출을 보고 합니다. 좀 많이 있으니까. 기출이 많은 거예요. 자, 기출을 왜 봐야 됩니까? 모든 국가시험은 항상 전년도의 유형을 60%를 유지합니다. 알겠죠? 시험의 일관성을 위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에 항상 60%를 유지합니다. 60%. 그러면 60%를 맞으면 합격은 아니지만 뭐야? 합격 근접권에 간단 말이야. 그러면 기출만 봐도 근접권에 갑니다. 근접권에. 그러면 기출을 완벽하게 안 풀면 근접권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문제 뭐냐? 나올 것을 예측해서 조금 하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점을 맞아서 합격하나 수석 맞아서 합격하나 꼴찌 합격해도 합격자 똑같습니다. 교사 자격증 똑같습니다. 알겠죠? 만점 맞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사 자격증 똑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퍼펙트 맞을 게 개고생하고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다. 약속 빠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약속 빠르게. 개고생하지 말고. 똑같으니까 자격증. 그잖아요. 임명이 꼴찌 붙으나 수석으로 합격하나 뭐하나 똑같습니다. 선생하는데 뭐 지장 없어요. 똑같고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월급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만점 맞는 놈은 개고생해서 공부했단 말이야. 남보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만점 맞아서 우대를 받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특권이 주어지면 특권 주어지는 거 없잖아요. 발령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발령 그것도 먼저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리 제일 먼저 생기는데 제일 나쁜 데부터 생깁니다. 그렇죠? 제일 근무 조건이 나쁜 데부터 자리 생겨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거 가야 됩니다. 그렇죠? 발령하는 대기 발령들이 나중에 뭐 제일 좋은 데 갑니다. 왜? 제일 좋은 자리, 근무하기 좋은 데는 제일 늦게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벽지부터 순서대로 생기니까.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 일단은 파생어는 뭘 가지고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하니까 기출 가지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집중적으로 공부합니까? 기출은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합성법을 일단은 합니다. 맞아요? 합성법을 또 하면 또 많아. 이제 조건을 알아야 되죠? 뭐든지 문법은 조건이죠, 조건. 합성법은 뭐예요? 실질 형태수가 2개 이상 모여진 겁니다. 맞죠? 그럼 형태수 앞에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걸 알아야 뒤에 게 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문을 알아야 자음 체계를 알고, 어문을 알아야 뭐나, 자음 체계를 알아야 뭐라? 어문 변동을 압니다. 문법은 다 그래요.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완벽하게 자리에 안 잡힌 상태 뒤에 거는 뭐나? 손대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완벽하게 해란 말이야. 완벽하게. 어문이 어문론이 완벽하게 돼야 형태론과 뭐나? 동사론이 쉽습니다.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란 말이야. 선조적입니다. 알겠죠? 감옥은 이거는 선조적이에요. 선조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근차근 갑니다. 형식주의로 갑니다. 문학은 뭐 하는 거예요? 하향식으로 갑니다. 문학은 선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은 첫 번째 지도사의 유의점 뭐예요? 지식 위주로 가르치지 말라. 맞죠? 그런데 문법은 지식 위주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과 기능 위주로, 형식주의로. 문학은 첫 번째 조건이 지식 위주로 가르치자. 그러면 뭐하나? 형식주의로 선조적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학은 여러분 선조적으로 공부하더란 말이에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모릅니다. 나무는 아는데 숲을 모르니까. 문학은 숲을 보는 거죠. 정서를 보고 문제 해결해 보는 겁니다. 성격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 쳤다 죽었다 이게 아니고 전체 성격을 보는 겁니다.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문학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보는 겁니다. 문법은 뭘 본다? 나무를 본다. 잎을 봅니다. 알겠죠? 전체 숲을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문법은 전혀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국어지만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공부하라며 결대로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나중에 학교 가서도 지도를 잘합니다. 애 새끼도 다르다. 여자 다르고 남자 다르고 공부 잘하는 놈 다르고 못하는 놈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대하지 말고 지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고 친 놈 다르고 그렇잖아요. 내성적인 다르고 활달한 놈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똑같이 대하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개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빨리 파악하라. 그게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분석을 해서 정확한 분석해서 그 다음에 자 문제도 생각했어.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분 학교 가려면 문제 이제 토의처럼 똑같잖아요. 자 토의 단계 읊어보세요. 첫째 문제인지, 두 번째 문제 분석, 세 번째 대안 탐색, 네 번째 뭐 대안 선택, 다섯 번째 뭐 실행. 맞나요? 그거 모르면 토의 떼치우라 이 말이에요. 교과.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인지를, 여러분 인지가 뭔지 찾아라. 문제를 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치? 그 다음 분석부터 하란 말이에요. 분석이 생겨야 그 요소별로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분석은 구성 요소입니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야? 우리 시험 나왔잖아요. 평가 문제 나왔잖아요. 이 친구가 무슨 평가를 했어요? 선다형 평가가 총체적 평가를 하니까 뭐를? 장문 글 쓰는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방법을 하나하나 지도하고 싶은데 총체적 평가를 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데? 분석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잖아요. 분석은 구성 요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는 정확한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는지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총체적. 여러분은 총체적으로 나 되겠지. 이만큼 했으면 되겠지. 총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0.1.5도 떨어지니까. 0.1점만 높아도 붙습니다. 여러분은 0.1점 인생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하랍니다. 분석. 체계화돼서 공부하랍니다. 체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거 감정적으로 하더란 말이에요. 자, 형태 쓸 때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한다? 자, 합성. 합성 밑에 종류 있죠. 또 뭐? 딱 나와야죠. 그렇죠? 무조건 선생님 딱 말하면 개념은 줄 안 나오다. 종류부터 나와야 돼. 아까 형식 스키마부터 나와야 된다 그랬죠? 뭐야? 동사적 합성어, 비동사적 합성어. 맞나요? 그러면 예문을 보고 이놈은 통사에 해당하는지 비동사, 그거 찾는 게 문제잖아요. 비통사에 해당하는 단어 만들어라 이런 거 없잖아요.
단어 가지고 그거 분류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문장이 이렇게 어디서 있냐 이게 찾는 거잖아요. 문제 성격을 보면 알잖아요. 단어 만들어 쓰라는 거 없잖아요. 문법에. 있는 거 그냥 분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스 뭐 통에 뭐 집어 담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간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있는 거 그대로 주스 담는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외웠다고 그대로 뭐 남아 있는 거 주스 담는데. 만들어라는 것도 아니고 문학처럼 만들어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교과처럼 통 만들어가 담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교과는 통 만들어가 담으라는 거 아닙니까? 문학은 많은 거야. 네가 이런 거 모양 만들어가 거기서 통도 만들어 이런 것도 만들어가 거기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은 점수 따기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쉬운 것까지 좀 어렵습니다. 문학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문학 전공이지 문학을 믿으면 안 돼요. 기본 점수는 뭐다? 문법과 고전입니다. 알겠죠? 문학 중에는 고전. 기본 점수가 항상 나와요. 고전이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문법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고전은 여러분 선생님 배울 때는 여러분 배울 때는 여러분 후손이 배울 때는 똑같습니다. 안 변합니다. 알겠죠?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한가가 어디 갑니까? 고래속가가 어디 갑니까? 그렇잖아요. 100년 지나도 그 고래속가는 고래속가입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외워두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했죠? 자, 우리가 뭐 하는 거, 그렇잖아요. 파생법, 합성법. 했습니다. 합성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뭡니까? 품사입니다. 맞나요? 품사 딱 하는 순간 또 뭐예요? 기준이 있잖아요. 뭐예요? 딱 돌려야죠. 기준. 몇 개? 셋. 맞나요? 뭐? 형태, 기능, 의미. 문법은 무조건 모양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형태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형태 안 되면 뭐야? 기능 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안 되면 뭐하나? 의미 가지고. 그게 답입니다. 이 기능은 같은데 의미가 다르니까. 의미는 같은데 기능이 다르니까. 자, 여러분 명사와 대명사는 같은 품사다. 뭐 때문에? 명사와 조사는 뭐 하는 거야? 같은 품사다. 뭐 때문에? 뭐에 따르니까? 뭐를 기준으로 하니까 같은 품사예요? 동일한 품사예요. 형태가 같으니까. 불변하니까. 기능은 아니잖아요. 하나는 뭐하나? 기능은 뭐야? 체온에 해당하고 주성분에 해당하고 하나는 뭐야? 관계원에 해당하는 기능은 다르잖아요. 문장에서. 문장에서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품사가 다른 겁니다. 같다 이런 말은 뭐야? 머릿속에는 뭐하나? 형태가 같으니까. 불변하니까. 그 답이 탁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봤냐? 이 말. 어떻게 조사하고 뭐야? 명사하고 품사가 같습니까? 그죠? 그거는 항상 우리는 고정적으로 뭐만 생각하니까? 어? 기능만 생각하니까. 그게 탁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조사는 조사고 명사는 명사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험이 어느 밑인 또라이가 그 고정되기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양한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사하고 뭐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서술격 조사하고 뭐 하는 거야? 용언하고 같다. 뭐 하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기 때문이죠. 맞나요? 기능은 다르잖아요. 형태 자체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딱 품사가 같다면 품사 머릿속에 뭐부터 딱 떠올려야 돼? 형태, 기능, 의미. 이걸 딱 떠올리는 건 이제 그게 맞죠. 그 단어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게 키워드단 말이에요. 키워드다. 알겠죠? 품사이라면 그 세 개가 키워드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는. 근데 그 습관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습관이. 간단한 공부입니다. 간단한 공부예요. 여기 됐어요? 단어 몇 개 없잖아요. 그거 외우는데 뭐 어떻게 몇 년 걸릴 것도 아니고 몇 달 걸릴 것도 아니잖아요. 한두 시간 하면 걸려요. 한두 시간은 필요 없죠. 그죠? 근데 간단한 공부를 왜 그렇게 1년, 2년 거기서 강의 듣고 앉았냐 이 말입니다. 언제를 해도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왜? 학습 전략.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과처럼 뭐예요?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에. 간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서답형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논리잖아요. 지금 뭐예요? 흔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기출이 뭐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보이잖아요. 뭐가 나올 거 보이잖아요. 퀴다 보니까 알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선생님 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앞에 나올 거 그렇죠. 그걸 뭐 단어 형성 그거 나오잖아요. 이제 이 형태 나왔으니까 그렇죠.
다른 형성법 중에는 뭐부터 합니까? 합성법부터 합니다. 합성의 종류는 뭐야? 통사냐 비통사냐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먼저 합니다. 그 기준을 두고. 그럼 통사 뭐예요? 그렇잖아요. 비통사의 기준을 먼저 알아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어순으로 같나 어순과 다르냐. 그렇지?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것만 이제 여기 두면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거예요. 기출을 통해서 파생법 하는 겁니다. 공부는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항상 우선순위, 중요도를 먼저 설정해 놔놓고 먼저 합니다. 중요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지금 하는 겁니다. 문법의 내용을 들어가는 건 내용부터 들어가는 게 첫 시간은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나올까, 그렇지? 뭐가 나올 거고 알아야 됩니다. 수험생이니까. 수험생은 시험 나올 거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수험생은 수험 거니까 개풀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시험 만점 맞으면 됩니다. 붙고 나서 학교 가서 배우면 되잖아요. 붙여줬는데 뭐 그렇잖아요. 저거가 많은 거예요. 쏙은 저거가 죄지, 그렇죠? 난 곱하기 모르는데 그거 뽑아줬으니까 쏙은 저거가 죄지 뭐 내가 잘못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걸 내서 내가 곱하기 안 했는데 뽑아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뽑은 게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도 학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60년, 40년 동안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 시간 많은데 뭐 누가 뭐 간섭하려면 없고 그렇잖아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시험 나올 것만 하라. 자, 품사 됐죠? 품사 딱 합시다. 형태 하면은 뭐예요? 또 분류죠. 종류죠? 뭐다? 불변, 가변. 맞나요? 기능 딱 한다. 뭐예요? 기능은 전부 문장에서의 기능입니다. 알겠죠? 체언, 그 다음 뭐예요?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그 다음 뭐는? 가변의 용언, 서술기조사.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안에 또 이제 의미별로, 그렇지. 또 명사로 갑니다. 명사 안에 또 뭐는? 그렇죠? 보통 이제 종류 또 합니다. 계속 발 벌려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마지막 종착지 분류, 우리 책에 있는 문법 체계의 마지막 분류 체계까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명사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대명사 출제됐죠? 첫해 출제됐잖아요. 형용사 출제됐죠? 용언 활용 출제됐죠? 그러면 체언 중에서 나온다면 뭐예요? 자, 체언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뭐가 나오겠어요? 명사가 나온다. 맞죠? 명사 중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의조명사입니다. 맞죠? 의조명사. 그렇잖아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자립명사입니다. 그러면 의조명사를 공부하려면 자립명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는 명사의 특성이 붙는데, 그렇지? 의조명사를 왜 명사를 하느냐? 명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 기준이 두 개잖아요. 뭡니까? 명사의 특성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예요? 관행어의 수식을 받는다. 조사를 데리고 다닌다. 딱 그게잖아요. 그럼 의조명사도 그걸 하잖아요. 그 특성의 기준으로. 그런 핵심 키워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딱 분류입니다. 알겠죠? 분류. 서술형이기 때문에 두 개만 알면 됩니다. 분류. 두 개. 문법은 다 그렇습니다. 교과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서답형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답형은 2년만 하면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2년 되면은 교과 과정이 바뀌면 이 시험 아웃입니다. 왜? 답이 보여.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인다. 그래서 작년 선생님이 모의고사 치니까 거의 많은 거예요. 비슷한 문제가 쫙 그렇잖아요. 적중도가 높은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 모르겠으면 기출 문제 보세요.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하고. 문학 작품도 똑같잖아요. 교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선생님 문학 전공이니까 문학은 도사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나옵니다. 작품 선생님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내 혼자 하면 그것도 힘들겠지만 선생님 뭐나 연구진들이 있잖아요. 또 어리하고 모의고사 시험 비싼 돈 받습니다. 또 주고 사오고 그렇잖아요. 연구진 주고 그렇죠. 나도 먹고 살라니까 그렇죠. 적중시켜야 되니까 투자를 해야죠. 혼자 머리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때 들으라 이 말입니다. 1년 동안 잘 들으면 제일 좋고 처음과 끝을 꼭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꼭 중간에 온다면 처음 안 듣다가 7, 8일 때 왔다가 또 지 혼자 도망가서 모의고사 하고 그렇지. 폐지 수업까지 온 선생들 모의고사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렇잖아. 한 개도 모르고 앉아서. 그때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작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1회를 풀면은 10회를 풀면 1회를 푼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만 공부해도 됩니다. 뭐만 해도. 모의고사 10회 같으면 몇 문제입니까? 한 해당 22문제니까 뭐예요? 220문항입니다. 220문항 하면 충분히 다 커버됩니다. 다 커버됩니다. 그것만 달달 외워도. 그것만 달달 외워도. 그러니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품사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예요? 의조명사.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지금 깊이 들어갔지만. 자, 그 다음에 용언도 마찬가지죠? 지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형용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 그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론 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 통사론 갑니다. 통사론 가면 첫째 뭡니까? 문장 성분입니다. 맞죠? 맞죠? 문장 성분. 그렇죠? 이제 여러분 형태소에서 문장 성분이죠. 문장 성분.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문장 유형입니다. 맞죠? 문장의 짜임. 문장 짜임 하면 뭐냐? 자, 문장 성분 하면 또 세 개잖아요. 뭐예요? 주성분, 부성성분, 독립성분. 주성분 하나 또 있죠? 그렇죠? 필수성분이 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그립니다. 자, 또 문장 뭐야? 짜임, 뭐예요? 혼문장, 겹문장. 겹문장 안에 뭐? 아는 문장이요. 아는 문장이 먼저입니다. 알겠죠? 부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문장. 옛날에는 이어진 문장이 먼저고 아는 문장이 뒤에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체계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어진 문장. 맞죠? 그것도 전부 다 이제. 그러면 문장이니까 뭐가 중요하다? 주어와 서술어지? 주어와 서술입니다. 자, 그게 됐습니다. 자, 첫째. 뭐든지 문법 안에 전부 몇 개가 있어? 한 영역 안에 3개씩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3개씩. 어문도 3개였지? 어문, 뭐예요? 그렇죠. 변이음, 어문 체계, 어문 변동. 맞죠? 자, 형태로 뭐예요? 형태소, 그 다음 뭐예요? 단어 형성법, 그 다음 품사. 됐죠? 그 다음 문장 뭐야? 통사로 뭐야? 문장 성분, 문장 짜임, 그 다음 뭡니까? 문법 요소. 문법 요소 안에 몇 개? 6개. 첫째 뭐? 종결 표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 부정 표현. 맞나요? 부정 표현 나왔죠? 작년 뭐 나왔어요? 사동 표현 나왔죠? 피동 표현도 뭐야? 자리수하고 하면 나왔죠? 종결 표현에서 뭐는? 의문행에 대해서 나왔죠? 중세에서. 그렇지? 자, 남은 게 뭡니까? 자, 이제 뭐 오늘 또 작년에 많은 게 섞여서 나왔지만은 많아. 높임 표현에 많아. 뭐가 나? 높임 표현 중에 어느 게 나? 높임 표현 세 있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표현 나왔죠? 자, 남은 거는 뭡니까? 시간 표현입니다. 집중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피동 표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전체 흐름이 보였잖아요. 전체는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론, 단어의 짜임이죠. 자, 의미론 하면 어떻습니까? 단어 관계죠. 단어 관계. 유의 관계, 반의 관계, 포함 관계. 그렇죠? 그 셋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중의법. 중의법 출제됐잖아요. 첫 해에. 반의 관계 출제됐죠. 그 관계입니다. 그럼 흐름이 잡혔죠. 자, 그게 지금 여기 한 장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옆에 꼭 책 앞에 붙이든지 찍찍찍 하다 한 장 어디 갖다 버리지 말고 딱 붙여서 알겠죠? 통계표니까 앞에 책 앞에 잘 붙여놨어. 그렇죠? 항상 보세요. 항상 붙여가지고. 이 책은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 해설서, 기본 이론, 기출문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교재 3권을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드는 겁니다. 교재 3권을. 3권을 하려면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뭐예요? 교육과정 해설서,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기출. 그걸 전부 다 파트별로 다 재편집에 재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생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학교 나오서부터 수없이 교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선생님이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또 막 따라 하더라마는 그렇잖아요.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야 이론서 따로 필요 기출 따로 없이 뭐야 그냥 이것도 한단 말이야. 기출을 좀 더 상세히 보려면은 문법 기출 해설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세하게 할 수는 없죠. 압축하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론할 때는 프린트를 제공해서 가고 그렇잖아요. 기출할 때는 그걸 참고해서 보든지 그렇잖아. 자기가 그걸 더 공부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칠발할 때는 뭐뭐 붙이면은 실전 문제만 붙이면 됩니다. 실전 문제는 책에 실을 수는 없죠. 남 뺏겨가니까. 그건 전부 프린트로 갑니다. 그렇죠. 프린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모의고사 종합과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은 많은 거에 한 권으로 1년을 쓰세요. 한 권으로. 그렇죠. 일부러 이것저것 사게 하지 말기 위해 여기 산 겁니다. 비용을 줄이라고. 좀 불편해. 선생님 불편하죠. 이론서 하고 하면 더 좋죠. 사면서 프린트 안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을 해놔놓고 여기 정리하란 말이에요. 한 권에다가. 특강 넣은 사람은 일부 선생님이 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강을 들으면 공짜를 들으면 어때? 기본 자세가 돼 있는 놈 와라 이 말이에요. 들쭉날쭉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1, 2월 달 들으면은 뭐야?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으면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선생님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즉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한정 주지만은 자세가 잘못 나오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선생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능인이 아니고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품이 안 돼, 인간성이 자세가 안 됐으면 선생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할 뭐예요? 책을 사라 이 말입니다. 그럼 가끔 그런 놈이 있죠.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뭐 교육과정 몇을 거 사야 돼, 어느 거 사야 돼, 지도서는 이것만 사면 되면 저것만 사면 되면 그런 책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사겠다. 담배 한 대 더 푸고 사겠다. 그렇잖아요. 교육과정 바뀌는데 그게 필요 없지 않느냐. 지도서는 바뀌어도 평생 자기 자료입니다. 그건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 착 바뀌면. 그렇잖아요. 그건 구할 수도 없는 나중에 귀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공부할 때 하나 사놔놓으면 그건 몇 푼 한다고. 그런 묻는 놈이 또래 같은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심하죠. 그런 사람 보면. 선생님 진짜 막 피가 끓을 수 없다. 그런 놈 보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사고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부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런 선생님 앞에 오면 막 박살 납니다. 개박살 납니다. 선생님 좀 많은 성질 나면 막 입도 것입니다. 그냥 확 올라버려. 그런 사람 보면 확 올라버려요. 올라버린다. 근데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자세가 안 돼. 자세만 된 사람은 그 사람 그저 하게 해줍니다. 무한정 공부하게 해줍니다. 공부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공부하면 공부시켜줘야죠.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죠. 자, 문법이 그겁니다. 됐죠? 자, 정리합시다. 전처럼 알겠죠? 자, 그것 이제 다음 시간에 세부적으로 또 갈 테니까. 이제 내용은 다음 주부터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이제 아까 어문문부터. 자, 다시 합시다. 문법책의 문법 구조에는 뭐였다?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 어문론 밑에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뭐 한다? 행위 같은 것부터 하라 그랬죠? 문법 구조 뭐는?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활용론. 알겠죠? 그 다음 어문론 안에 뭐 하는 거야? 문법이 쉽습니다. 체계가 똑같으니까. 어문, 뭐예요? 변이형. 어문체계, 어문 변동. 맞죠? 이제 그 다음 밑에 거는 다시 보세요. 그거는 이제 진도 나가면서 볼 테니까. 법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형태는 뭐? 형태소, 이형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단어 형성법, 품사. 되죠? 그 다음에 뭐야? 통사론, 뭐다? 문장 성분, 문장 짜임, 뭐야? 문법 요소. 됐죠? 문법 요소 안에 6. 됐지? 이제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딱 보고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알겠죠? 두 번째 시험은 대학밖에 안 나오니. 그러면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될지 감 잡히죠?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선택하는 게 선조적으로 해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해당할 때는 집중해서 하라. 자, 공부를 할 때는 뭐냐? 시간이 많으면 어문 전체를 하고, 그렇지? 짧으면은 어문 체계를 통째로 하세요. 알겠죠? 어문 변동을 통째로 하라면. 어문 변동을 건드릴 때는 좀 시간을 많이 두고 건드려요. 그걸 전체를 해야 한꺼번에 해야 문법은 이해하기가 쉽다. 문학은 많은 거야. 그냥 오늘 해도 10분 해도 또 내일 해도 됩니다. 그럼 끝이 없는 데니까. 문법은 아닙니다. 알겠죠? 법조문이니까. 문법은 건드리면 그 단락을 통째로 하라. 그리고 완벽히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해라. 내일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오늘 완벽하게 해라. 알겠죠? 완벽하게. 그러면 내일에 환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문법은 어설프게 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된다. 문법은 절대로 많은 거야. 적으면서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일단은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여러분 뭐 사법고시 보면 뭐야? 헌법조문, 육법전서 외우듯이 무조건 외우세요. 판례 외우듯이. 사법고시에 뭐 외우잖아요. 일단은 외우란 말이야. 문법은 많아. 남이 적어주는데 따라 적지 마세요. 선생님 뭐 그래서 어느 뭐 선생님 뭐 그렇게 가르친다면서요. 그럼 뭘 했더니만 온 욕을 오머지게 하고 그랬잖아요. 문법은 그래 따라 적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적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은 자기께 안 된다. 자기께 안 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남는 게 없다. 또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많아. 답안지 쓸 때는 못 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그렇게 공부하면. 지금처럼 큰 덩어리로 알겠죠? 그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올까 안 나오고 그렇죠? 무조건 문법은 뭐다? 교과, 문법, 문학 무조건 뭐다? 종류입니다. 알겠죠? 서답형서 무조건 종류예요. 종류를 무조건 이해라. 형식 스키마. 알겠죠? 종류. 그 다음에 문법은 조건이 있다.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다. 조건. 뭐가 만나야 된다. 조건은. 그래야 문법 현상이 일어납니다. 문법이니까. 자, 그것만 합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한 단계씩 들어갑시다. 딱 다음에 해서 우리는 뭐 1시간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